우리는 늦게서야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요즘 당신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신가요? 많은 생각들이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가라앉아 즐거운 일이 없다고 느끼시는 건 아니지요? 그런 생각에 우울함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 또 이렇게 보니 반가운데요. 당신은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아왔습니까?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식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이웃의 시선을 의식하며 세상이 정해놓은 좋은 사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생각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직장인으로, 이웃으로 우리는 수많은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있었던가? 주름 깊은 얼굴 너머로 젊은 날의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신의 꿈을 접었고 목소리를 낮췄고 자신의 욕망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채우려 애썼지만 정작 내 안의 공허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삶일지 몰라도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낯선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을 떠나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낯선 사람들이다. 니체의 이 말은 마치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떠나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사회의 규범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의 무게 속에서 살아왔기에 정작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며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자랐고 이제는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도 점점 줄어들고 어느새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평생 우리를 정의했던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나니 남는 것은 오직 나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역할을 벗어던진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마치 평생 남의 옷을 입고 살다가 이제야 그 옷을 벗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진작 내 마음에 귀 기울이지 못했을까? 나 자신에게 더 관대하지 못했을까?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까? 그 후회가 때로는 자책으로 변하고 자책은 삶에 대한 체념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제대로 살지 못했다. 나는 나답게 살지 못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밤이 되면 잠은 오지 않고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허전함, 이 후회, 이 자책감은 사실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나를 찾고 싶은 열망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라고, 자기 자신을 창조하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철학은 때로 거칠고 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깊은 위로와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니체의 사상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것은 자책의 여정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여정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여정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되어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생각하고 욕망하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가 아니라니, 그럼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지만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많은 것들은 사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욕구가 아니라 관습의 무게 때문에 해온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좋은 부모의 가면, 성실한 직장인의 가면, 효도하는 자식의 가면, 원만한 이웃의 가면. 이 가면들은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진짜 우리의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면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시간,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자기 극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나를 극복하고 사회가 강요한 나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젊은이들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남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고 해서 자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초인이란 땅의 의미이다. 나는 너희에게 간청한다. 형제들이여, 땅에 충실하라.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라는 개념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마치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영웅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한 초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의하고 창조해 나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초인은 더 이상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초인은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가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갇혀있지 않고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에게 초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제라도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배우자의 기대가 아니라 내 열망을, 사회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듣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나를 찾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운명이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을, 그 기쁨과 슬픔을, 성공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에게 더 솔직했더라면, 이런 후회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과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현재와 미래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니체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은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억누르며 참아온 순간들까지도 모두 당신이라는 사람을 형성한 소중한 재료입니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비록 상처가 있고 후회가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지혜와 깊이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그 시간들이 헛되었습니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을 살고 있고 당신의 가정이 유지되었습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성실히 일한 그 시간들이 무의미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생존의 기반을 주었고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니체의 이 유명한 말은 단순히 고난을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은 모든 시련이, 모든 아픔이 결국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강함과 지혜로 당신은 진정한 당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아가 있다. 그것을 찾아 나서라. 여러분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아가 있습니다. 역할 뒤에 숨겨진 진짜 여러분이, 책임과 의무 속에 묻혀있던 진정한 욕망이, 그것을 찾는 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존과 성공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그런 압박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시선이 너무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불안했지만 이제는 현재를 사는 법을 조금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상처와 고통을 마주하며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이 때로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운명을 받아들여라. 나로 살아가라. 때로는 현실의 무게를 모르는 공허한 위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우리가 실제로 겪어온 그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학교에 보내고 학원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자신의 꿈은 접었고 하고 싶었던 것들은 모두 뒤로 미뤘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그것이 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명절에 잠깐 들러 얼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너무 좋습니다. 생각나면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묻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자식들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바쁘고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은 무엇이었나? 그 허무함이 가슴 한구석을 파고듭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남편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고, 혹은 아내가 집안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서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배우자와 나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혹은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는 누구의 배우자로만 살았지, 나 자신으로 산 적이 없다는 것을.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승진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이 벌기 위해. 주말도 반납하고 건강도 뒤로 미루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무엇이 남았습니까? 명함을 내밀 수 없게 되자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느 회사의 누구가 아니게 되자 나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 공허함이 가슴을 채웁니다. 어느 40대의 자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을 찾아갔더니 텅 빈 거실에 아버지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해서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오려는데 6시 알람이 울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수많은 생각들로 목이 메어 눈물을 삼켰다고 합니다. 퇴직을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시계는 퇴근 시간에 맞춰 있었고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듯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했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려 했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주었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정작 나를 가장 소홀히 한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알아도 나 자신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남들은 다 챙겨도 나 자신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느라,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느라 정작 나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허무함으로, 후회로, 자책으로. 또한 우리는 나이 든다는 것 자체에서 오는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고 작은 글씨를 읽기도 어렵습니다. 병원을 자주 찾게 되고 약을 먹어야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꼰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때로 구시대적이라고 치부됩니다.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것도 어렵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주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소식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같이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의 부고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차례도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는가? 제대로 살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때로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고, 친구들도 각자의 고민이 있을 것 같아 털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자 이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당신이 느끼는 후회도, 허무함도, 불안도, 자책도 모두 충분히 느낄 만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억누르지 마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그 감정들이 당신의 전부가 되게 하지도 마십시오. 그 감정들은 당신이 겪어온 과정의 일부이지 당신의 정체성 그 자체는 아닙니다. 당신은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낸 사람입니다.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도전한 사람입니다. 고통의 깊이가 깊을수록 기쁨의 높이도 높아진다. 니체의 이 말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당신이 겪은 그 깊은 고통이, 그 무거운 책임이, 그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이제 당신은 그 깊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사건은 가장 소란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고요한 시간에 일어난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변화는 드라마틱한 사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내면의 각성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나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고,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으며 용기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그저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그 시간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책임감과 성실함의 증거였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다. 당신의 상처, 당신의 아픔, 당신의 후회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할 줄 알았고, 책임질 줄 알았고, 헌신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모든 능력을 당신 자신에게 돌릴 차례입니다. 남은 인생을 오롯이 당신 것으로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하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평화를 찾게 됩니다. 그 평화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지고 사회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지고 과거의 후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길이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진정으로 나답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그것이 수십 년을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답게 살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자식들은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할 것입니다. 배우자는 당신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존경할 것입니다. 친구들은 당신의 변화를 보며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조금씩 친숙해집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 사람을 나는 이제야 만나게 되었구나. 당장 큰 변화를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당신은 조금씩 당신 자신과 친해집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다. 자신은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볼 때 절대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은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자신인데 그런 자신을 홀로 외롭게 외면하고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오늘 저녁 세수를 하고 난 후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볼 때 눈을 바라봐 주세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봐주세요. 열심히 달려온 자신의 눈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분명 또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가슴 속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